네, 한덕우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시장은 한치 앞을 모르는 게 네. 어제만 하더라도 그 가상화폐 시장의 뭔가 그 유동성 문제 때문에 그렇죠. 성장주들이 쭉 내려왔다가 오늘은 CPI 지표가 또 예상보다 잘 나오니까 성장주들이 막 오르는 네. 참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시장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오늘 장을 먼저 분석해보고 그 안에서 종목까지도 발굴을 해보도록 하죠. 최현덕 매니저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 시장의 체크 포인트부터 볼까요? 키워드는요. CPI는 산타렐레 신호탄이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제가 뭐 이 매일경제TV에 있는 지 한 8년 정도 되는데 네. 산타렐레라고 볼만한 게 네. 예전에 그 삼성전자의 뭐 대장주만 가던데 네. 게임주 산타렐레 그거 말고는 뭐 전반적으로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종목을 잘 갖고 있어야 돼요. 시장이 올라간다고 해서 네. 종목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그 주도주급만 올라가는 건데 그거를 갖고 있으면 산타렐레를 즐기는 건데 그런 것들을 안 갖고 있으면은 시장이 올라가도 전혀 못 즐기는 겁니다. 소외되죠. 그래서 항상 자, 종목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저는 시장의 주도주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좀 참고하시면은 아마 소외될 일은 없을 것 같고 특히나 이 CPI가 정말 그야말로 대박 중에 대박이 나온 겁니다. 저도 어제 수치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도 아침에 보니까 이 나스닥이 7% 올랐는데 네. 그만큼 CPI 대박이 나왔다는 건데 이게 왜 대박인 건지 내용을 통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PI 예상했던 게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8.1 제일 작게 본 게 7.9였거든요. 근데 7.7이 나온 건데 사실 상당히 보수로 잡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번 CPI부터는 YOY 기준 전년 대비이기 때문에 전년 10월부터 CPI가 올라서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은 YOY 기준에서는 평균적으로 0.6%씩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7대로 들어야 되는 건데 사실 최근에 우리가 CPI로 좀 많이 좀 그 고생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기관들이 좀 보수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제일 낮게 잡은 건 7.9였는데요. 7.7이 나오면서 지금 이제 우리 시장을 그동안 눌렀던 게 바로 물가였습니다. 근데 그 물가가 꺾이는 게 확인된 겁니다. 7.9가 아니라 7.7로 확인된 거죠. 특히나 근원 CPI도 0.3% 상승했는데 전망치가 0.5였으니까 상당히 낮게 상승한 거고 근원 CPI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6.5% 전망이었는데 6.3 나왔으니까는 정말 그야말로 물가가 좀 안 잡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건데 잡히는 걸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연준의 피복 가능성이 상당히 세게 나오고 있다. 이거 좀 그림 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좀 보시면은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이번 여름부터 가을까지가 CPI가 말도 못하게 좀 높던 뭐 그런 시절이었고요. 이게 작년부터 올랐던 건데 이게 지금 YOY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 이제 11월부터 확인하는 10월 CPI부터는 계속해서 0.6에서 0.7%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늘 이제 어제 발표된 거는 이제 실제가 7.7 나왔지만은 우리가 12월 달에 확인하는 CPI 같은 경우는 7점 초반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완벽히 꺾이는 거고 이번 연도 평균 CPI를 한 3에서 4%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봤을 때 연준의 피복 가능성은 좀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내용을 좀 더 보시면은 일단 12월 달 FOMC 회의에서 50bp 인하 가능성이 좀 절반 정도였는데 그게 지금 80%로 확 올라간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번 연도 이 자이언트 스텝 75bp 인상이 진짜 꽤 많이 올리는 건데요. 요걸 4번 연속했습니다. 12월 달에도 75bp 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50bp로 이제 빅스텝으로 확 내려오는 거고 25bp 가능성까지 나오다 보니까 일단 50bp로 좀 확실해지면서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3.8%까지 급락이 나왔고 지금 이 금리가 시장의 모든 것들을 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그림을 좀 보시면은 원래 50bp 인상 가능성, 그러니까 12월 달에 50bp 인상 가능성이 한 50% 내외였는데 CPI가 발표가 되자마자 80% 위로 확 올라온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번 연도 내내 우리를 괴롭히던 금리 인상 이게 이제 출구가 좀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12월 달에 50bp 인상하고 나서 내년도 2월, 3월 달에 25bp씩 2번 한다면은 금리 인상은 끝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고금리가 유지가 되겠지만은 그 고금리가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올리진 않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을 좀 더 확인해 보시면은 일단 그런 관점에서 어제 애플이 8.9%, 네이버, 엔비디아가 14%,
지금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훨씬 큰 종목들이 거의 10% 내외 올랐는데 거기서 지금 숏커버가 확인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매도로 누르고 있었는데 이제 떨어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올라갈 이유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공매도가 대규모 숏커버링, 그러니까 매수로 돌아서면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지금 이런 모습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장이 일단 주말을 앞두고 있어서 어떤 오늘 상승폭 대비해서는 시가선 아래에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숏커버가 들어온다면은 지금부터도 계속 급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1년 내내 괴롭히던 그런 것들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숏커버링을 바뀌면서 급등 가능성이 있다. 오늘 대형주 급등 나온 이거 바로 이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또 이쪽에서 지금 시장 급등 주도주를 좀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대규모의 숏커버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상한가까지 간 종목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카카오가 상한가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카카오페이가 네. 상한가까지 갔어요. 이런 시장에서는 또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그러니까 산타랠리긴 산타랠리인데 시장 지수의 산타랠리가 아니라 종목별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했으니 그렇죠. 종목 이야기를 해볼게요. 벌써 11월 들어서 2개의 종목이 목표 주가를 터치했습니다. 네.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SNS텍과 네오이저홀딩스가 모두 다 터치됐다고요. 네, 뭐 얼마 전에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지금 SNS텍 같은 경우는 3일 만에 목표가를 돌파했는데 3일 만에요? 이게 뭐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은 아니거든요. 꽤 큰 종목인데 제가 첫날 말씀을 드렸었고요. 계속 꾸준하게 올랐고 오늘 같은 경우도 올라가면서 목표 주가 일단 3만 원을 좀 돌파했습니다. 네. 결국 포토마스크가 지금 이제 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안 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그 원료인 블랙마스크를 독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3만 원을 말씀드린 거고요. 네. 이거 목표가 터치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고 하나 더 보시면은 네오이즈홀딩스 워낙에 주가가 싸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지금 블록체인 게임에 있어서 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많은 것들이 일도 있지만 해결되고 있거든요. 네오이즈홀딩스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말씀드리고 제가 일단 단기 목표로 3만 원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3만 원을 좀 돌파를 한 모습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저는 더 볼 수 있는데요. 이건 내일 있을 또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네. 그다음에 현대 무엑스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린 지 얼마 안 됐는데 오늘 급등세가 좀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오늘 올라가다가 살짝 좀 다시 한번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네옴시티에서 네이버가 지금 이제 네이버에 있는 1784 빌딩 스마트 빌딩에 대해 설명했는데 그 사우디 관계자들의 호평이 좀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시스템을 같이 개발한 게 현대무역이기 때문에 오늘 올라가다 말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봤을 때 추가 상승 가능하니까 역시나 목표가 4,000원까지 계속 보유하자라고 말씀드리고 네. 하나 더 보시면은 어제 말씀드렸던 선익 시스템 내년 1월 달에 CES가 열리는데 거기에 화두가 메타버스 XR 기기가 될 거라고 합니다. 바로 선익 시스템 그런 관점에서 미리 말씀드린 거니까요. 네. 지금 관점 관심 가져보면서 모멘텀이 좀 확실해야만 시장과 같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오늘도 종목 2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슈가 있고 모멘텀이 있는 종목대로 골라보겠습니다. 오늘도 2가지 현덕이 덕분에 종목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모처럼 저희가 치킨 이벤트를 한번 부활시켜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첫 번째 종목에 대한 힌트를 듣고 내가 생각하는 종목인 것 같다라면 유튜브 채팅방에 글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선착순으로 드리진 않고요. 랜덤으로 정답을 맞추신 분에 한해서 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과연 어떤 종목인지 조금 어렵게 내주세요. 요거 제 무료 방송을 보신 분이라면은 아마 맞힐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자체가 힌트예요. 근데 이제 많이 맞춰야.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첫 번째 현덕이 덕분에 어떤 종목일지 힌트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빈살만이 이재용을 만난다면 이재용 회장을 만난다면 네. 일단 지난번 3년 전에 왔을 때도 만났거든요. 네. 승준에서 만났는데 이번에 이제 만날지 안 만날지 어떤 그런 계획이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원래 이 빈살만 왕세자의 어떤 그 동선을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만날 것이다라고 보는 건데 그러면 네옴시티에 대한 부분이 또 새로운 수혜가 나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재용 회장을 만났을 때 이 네옴시티 관련주 중에 뭐가 있을까라고 보는 건데 최근에 네옴시티 관련하면 다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관련주를 한번 알아볼 건데 내용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빈살만 왕세자와 이재용의 회동, 이 승지원의 회동이 3년 전에 있었는데 이게 과연 재현 가능할 거냐, 가능할 것이냐라고 보는 건데요. 이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도 지금 인도네시아로 떠났거든요. 바로 이 G20 정상회담에 참여하기 위해서인데 G20 정상회담이 이제 15일부터 16일까지인데 여기 참여하고요. 17일 날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을 방문합니다.
아마 뭐 같이 올 것 같습니다. 뭐 비행기는 다르겠지만 3년 만에 방문하는 건데요. 여기서 과연 이제 빈살만 당사자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정상회담 잡혀 있는데 과연 누구를 만날 것이냐? 이재용 회장을 만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전개 관계를 만날 것인지 보고 있는 건데요. 3년 전에는 삼성전자의 승지원에서 정유선 현대차그룹 회장하고요. 최태원 SK그룹 회장, 그다음에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하면서 5대 그룹의 회장들을 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지금 네옴시티라는 이 1000조대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금 누굴 만나냐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서 삼성은 지금 5G와 AI에 대해서 지금 그 네옴시티 관련 좀 회담을 좀 할 거로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삼성은 이 다양한 IT 쪽에서의 어떤 전략을 좀 갈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현대차가 지금 UAM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이 네옴시티는 수직 도시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그 이동수단, 이 새로운 모빌리티가 필요한 건데, UAM이 지금 새롭게 떠오르는 모빌리티인데요. UAM 같은 경우 현대차가 각국의 항공업계하고 이제 어떤 협약을 맺으면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빈살만 왕세자가 UAM에 관심을 갖고 현대차의 정유선 회장을 만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삼성과 현대차는 아마 만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수혜주가 나오겠죠. 관련주 하나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자분들이 너무 많아서 네. 많으면 안 좋은 게 저희가 랜덤으로 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분에게 드려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그런가요? 많거든요. 네. 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우리 최현정 매니저의 무료 방송을 시청을 하셨는지 이 종목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과연 이재용 회장을 만난다면 또 다른 네옴시티 수혜주로 어떤 종목이 부각을 받게 될까요? 오늘의 첫 번째 현덕이 덕분에 공약주 바로 이 종목입니다. 네. 베셀. 네. UAM에서 1번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정부의 국채까지를 직접 수행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UAM 관련해서 현대차가 제일 앞서 나가고 있는 건데 같이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UAM 하면은 뭐 대기업에서 현대차지만은 이 베셀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 자회사인 베셀 에어로스페이스에서 국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한국항공우주하고요, 현대차하고 이제 같이 개발하고 있어서 자율비행 개인 항공기라고 하죠. 요거를 지금 이제 같이 개발하고 있는데 이번에 지금 이제 수요일부터 내일까지 2022 KUAM 해가지고요. 이 컴패스가 지금 이제 인천시에서 개최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각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들, 그 다음에 이제 뭐 공항들, 또 대학, 이런 그 기관들 다 모여가지고 이 UAM에 대해서 어떤 협력체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시, 두바이 민간 항공청, 그 다음에 뭐 샤를 드골 공항 관련 많은 기관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협력체를 구축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지금 보잉 CEO도 방문했었고 지금 에어포스 CEO까지 이제 방한하고 있죠. 이런 관점에서 지금 이 UAM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마침 다음 주에 이제 빈살만 왕세자까지 오는 거죠. 그러면 사실 네옴시티에는요 새로운 모빌리티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 UAM이 저희가 볼 때는 뭐 들어갈 가능성이 꽤 크다 좀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최초로 정부 인증을 받은 이 KUAM 기체로 개발하고 있는 건데 요거를 어제 이제 이 KUAM에서 공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KLA 102 모델을 공개했고 국내 최초로 공개했기 때문에 지금 KUAM이 세계에 알려지면서 이런 좀 협력체 구성한다면은 지금 KUAM이 아마 전 세계 UAM에서 앞서 나갈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중에 베셀이 대표적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차트 보시면 한번 좀 올라갔었다가 지금 이제 좀 어느 정도 매물을 소화하고요. 다시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네옴시티 관련해가지고 네옴시티 관련 종목도 대부분 막 많게는 2배, 3배 올라간 것도 있고 최근에 막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UAM 관련주는 아직까지 급등이 안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목표가를 7,500원까지 좀 단기적으로 말씀 좀 드려보고요. 손절가는 6,1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은 바로 베셀이었습니다. 목표 주가는 7,500원, 손절가는 6,100원 제시해 드렸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춰주셨는데 네. 저희 제작진 눈에는 이 아이디가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냐면요. 네. 김재춘 님이 당첨이 되셨어요. 제 친구 중에 네. 이름이 똑같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분인지 모르겠는데
축하드립니다. 네, 아니 네. 사실 저희 유튜브 채팅방에 잘 안 나타나시는 분이어가지고 저희가 네. 드릴까 말까 좀 고심을 했는데 네. 그래도 새로운 회원을 또 영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김재춘님께 치킨 교환권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증시 오늘간을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야 돼요. 비밀번호가 되어 있고요. 비밀번호는 14개 1111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럼 그 외에 또 현덕이 덕분에 두 번째 종목은 무엇일지 힌트 또 드려볼게요. 이번에도 눈여겨봐 주세요. 네. 이벤트는 없습니다. FTX 사태에서 보는 기회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파급력이 좀 큰 악재여서 여기서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CPI가 잘 나와주면서 시장은 너무나 좋은데 어떻게 보면 이 FTX의 유동성 문제가 좀 이제 약간 좀 눈에 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에서 기회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또 종목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요거는 뉴스가 아니라 이제 제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일단 내용을 좀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네. 보면은 일단 지금 그림부터 보시면은 이 FTX 사태가 가상화폐가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가 루나 사태 기억나시죠? 루나 같은 경우도 이 루나의 사태는 어떻게 일어난 거냐면은 루나라는 이 가치를 담보하기 위해서 새로운 가상화폐를 있다 보니까는 이 담보 가치가 이제 굉장히 좀 불확실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모래성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루나가 이제 빵원이 된 거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많은 가상화폐들이 이제는 그런 담보를 안전 자산으로 하기 시작했는데 뭐 달러라든가 뭐 미국 국채라든가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루나 사태 때 보시면 비트코인의 흐름 좀 볼게요. 루나 사태 때 비트코인은 루나 사태가 나오자마자 20% 급락이 나왔고 또 한 번 급락이 나오면서 사실 가상화폐 전체 시장이 좀 죽었었고요. 루나 사태로 인해서 가상화폐는 끝났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보면은 유믹스는 요 캔들 봤을 때 몸통만 2배 올랐고요. 저점에서 고점까지 보면 3배 올랐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루나 사태로 인해서 가상화폐 시장이 안 좋았는데 오히려 유믹스는 급등이 나왔다. 왜냐하면 유믹스 같은 경우는 지금 상장사가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장사가 이 게임 코인을 통해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는 신뢰성에 있어서 루나 같은 경우는 못 믿겠지만 그 반사이익이 유믹스로 오면서 오히려 유믹스가 급등이 나왔던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FTX 유동성 위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급락이 나왔었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급락이 나왔는데요.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막 거의 20, 30% 빠지는 동안 유믹스 같은 경우는 빠진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이 FTX 사태에 있어서 FTX 같은 경우는 세계 2위 거래소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심각한 건데요. 이 리만 브러더스급이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내용을 좀 들여다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세계 2위 가상화폐 거래소 이게 사실 이제 금액으로 친다면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한 600조가 좀 안 되거든요. 근데 애플의 시가총액이 3,000조입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어떤 리만 브라더스급이라고 하나 이 주식시장에 비한다고 한다면은 그 규모가 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아마 이 FTX 사태가 좀 지나면서 오히려 반사이익으로 다른 코인으로 갈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유믹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FTX 유동성 위기에도 유믹스는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루나 사태 때 그런 반사이익을 받았던 걸 본다면은 지금 이 FTX 사태에서도 오히려 유믹스가 더 그런 수혜를 보고 있다. 특히나 유믹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신뢰성 문제에 있어서 잠깐 문제가 있었지만은 지금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유믹스 생태계에 들어오고 있고 MS까지 투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동자금까지 좀 들어올 수 있다. 왜냐하면 아람코를 상대로 지금 이 장영호 대표가 PT까지 진행을 했죠.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이쪽에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을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두 번째 종목은요. 이렇게 가상화폐와 관련된 또 위믹스와도 관련된 종목입니다. 사실 두 번째 종목에는 저희가 이벤트를 안 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맞춰주신 분이 계셔서 제가 급하게 이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정답 올려주신 분에서 제 픽으로 고르신 분께 제가 따뜻한 아메리카노 교환권 전해드릴게요. 어떤 네. 종목인지 확인해 보시죠. 위메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유믹스를 운영하는 업체죠. 사실 저희가 위메이드 맥스를 좀 여러 번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위메이드 맥스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위메이드는 뭐 뻔한 종목이기 때문에 직접 말씀드린 적 없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요거를 보는 게 제일 맞을 것 같다라는 건데 네. 내용 먼저 볼게요.
최근에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유동성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위믹스를 원래는 이제 재단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요. 요거를 지금 위믹스 달러를 발행하기 위해서 담보로 맡겼던 겁니다. 이게 지금 신뢰가 문제였던 건데요. 어제 발표한 거 보면은 담보 대여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담보로 맡겨서 그 대출금을 위믹스 달러를 발행해서 쓴 건데 지금 최근에 이제 MS에 투자금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위믹스 노드를 참여하기 위해서 한 10개 기업들이 들어왔는데 노드를 참여하게 되면 이제 투자금이 지금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보 대여금을 전액 상환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위믹스가 투자의 종목으로 지정돼 있지만은 그게 100% 풀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투자의 종목 지정 해제가 전망이 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원래는 어제까지 발표하는 거였는데 지금 이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 협의체 닥사에서 한 주간 미뤘잖아요. 근데 원래 심사 기간은 목요일부터 오늘까지였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내피셜이지만은 뭐 금방 발표가 날 수도 있고요. 일단 전액 상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투자의 종목 지정으로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게 풀린다면은 위믹스가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미 블랙데몬을 시작으로 지금 8일까지 총 10개 노드가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도 문제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가장 또 호재가 뭐냐면 국내 문체부에서 국내 지금 P2E 게임을 부분 허용하겠다라고 가닥을 잡아놨죠. 싱가포르처럼 국내에서 허용하는 코인에 대해서 이 어떤 가상화폐를 쓰는 게임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국내에서 P2E 게임을 허용하겠다. 이건 대박 호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화이트 코인을 뭐를 쓰느냐? 대표적으로 지금 위메이드의 이믹스, 그다음에 이제 컴투스 홀딩스의 T2X, 네오지 홀딩스의 네오펜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좀 날개를 다는 격이기 때문에 올해 이 시점에서 위메이드에 좀 관심을 가져봐야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워낙에 좀 많이 빠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좀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는 건데 아직 그 바닥 구간에서 올라간 게 많지 않습니다. 아마 투자의 종목 지정이 해제가 되고 나서 위믹스의 추가 급등이 나온다면 그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7만 원까지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52,000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메이드의 목표 주가는 7만 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52,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위메이드냐, 위메이드 맥스냐도 글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그중에 한 분, 네. 서미경님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사실 서미경님은 앞서 배설도 맞추셨는데 네. 못 받아가셨거든요. 제가 아쉽게 보고 있다가 또 이번에 위메이드를 맞춰주셔서 커피 교환권 드릴게요. 김재춘님, 서미경님, 증시 오늘간의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주시고요. 참 시장에 다양한 이야기들도 많은데 주말에도 방송을 하시나요? 네, 내일 아침에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 하나 올려놓을 거거든요. 네. 오늘 밤 미증시 확인하고 다음 주에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좀 픽해가지고 말씀드릴 거니까요. 내일 아침에 유튜브에서 최현도 검색하셔가지고 영상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올라가는 유튜브 영상도 함께 봐주세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